반갑습니다. 저는 다른 얘기 좀 할게요. 정신병리학 용어로서 리플리 신드롬이란 말이 있습니다. 리플리 증후군 정신질환이란 말이죠. 이것은 양심의 가책을 느끼지 못하는 환자를 말합니다. 쉽게 얘기합시다. 칼을 가지고 사람을 찔렀어요. 그런데 본인은 사람을 찔른 일이 없다고 우깁니다. 자기는 허수아비를 찔렀다 이런 얘기입니다. 이것은 정신병리학 용어로서 전혀 양심의 가책을 느끼지 않는 환자, 그러니까 허구에 조작된 허구 개념, 이것이 심리적으로 최면이 걸려가지고 자기의 하는 일을 그렇게 정당화하고 전혀 양심의 가책을 느끼지 않는 환자, 리플리 증후군, 리플리 신드롬 환자라고 그런 것입니다. 제가 왜 이런 말씀을 드릴까요? 시청자 여러분, 조국이의 와이프 정경심이란 분이 가짜 증명서를 만들었습니다. 그런데 전혀 증식을 느끼지를 않습니다. 컴퓨터를 바꿔치기를 합니다. 숨깁니다. 전혀 증식을 느끼지 않습니다. 이건 미란다 원칙이 아니에요. 미란다 원칙은 뭐냐면 이 범죄자가 자기한테 불리한 증언을 할 필요가 없고 변호인의 조력을 받을 수 있다는 그 얘기 아닙니까? 이 리플리 증후군 환자는 그런 개념하고도 틀립니다. 말하자면 양심의 가책을 전혀 느끼지 않고 범죄를 저지르는 그런 것을, 그런 환자를 말하는 것입니다. 김경수가 드루킹 일당의 보고를 받고도 자기는 죄를 저지르지 않았다고 생각하는 것입니다. 손철호 울산시장이 부정선거를 하고도 자기는 죄를 짓지 않다고 하고 있고, 대통령도 장관하는 사람한테 마음의 빚을 졌다고 하는 거, 일종의 리플리 신드롬 중에 하나가 되는 것입니다. 김명수 대법원장, 법과 원칙에 의해서 재판해야 할 사람이 정치 상황 때문에 그랬다고요? 여러분, 삼권분립이란 게 뭐죠? 입법부, 행정부, 사법부가 자기 원칙적인 입장으로 그렇게 견제와 균형으로 갈 때 나라의 민주주의는 발전할 수가 있고 나라의 민주주의는 공격당하지 않는다는 헌법의 정신이 바로 삼권분립의 정신이 옳시다. 그런데 사법부의 수장이라는 사람이 정치 상황이 이러니 자기는 이 사직서를 받을 수가 없다고요? 여러분, 현재 이 정권의 민낯입니다. 이 정권의 문제점입니다. 이 정권은 회복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저 차를 타고 오다가 라디오 방송을 들었어요. 어떤 여당 국회의원이, 여러분 뭐라고 이제 하십니까? 제가 하도 기가 막혀서 어째 저런 거 듣고 이 메이저 신문에서는 사설 하나도 못 쓰는가, 참 답답한 생각이 들었어요. 상권분립이라는 것은 입법부, 행정부, 사법부가 서로 눈치를 보는 것이다. 이게 상권분립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 정권, 이 주사파 정권, 그야말로 리플리 신드롬, 전혀 죄를 지켜도 양심의 가책을 느끼지 않는 이 더러운 정권, 국민들 여러분 언제까지 참으시려고 하십니까? 이들이 좋아하는 말이 있죠. 선출된 권력이라는 말이 있습니다. 선출된 권력, 맞아요. 국민의 대변자입니다. 선출된 권력, 국민의 대변. 국민들은 미안하지만 당신들을 선출할 때 두 가지밖에 없었어요.
대변과 소변, 그 둘 중에 덜 더러운 소변이 걸리기를 바랐는데 대변이 걸린 거예요. 선출할 옵션이 없었습니다. 쌀도 없었고 옥수수도 없었고 보리도 없었고 대변하고 소변밖에 없는데 그래도 소변이라도 걸려라 했는데 대변이 걸렸다는 겁니다. 그게 당신들이 좋아하는 선출된 권력이라는 거예요. 진중권 교수가 한 말입니다. 여러분, 바지에다가 똥을 쌌습니다. 그러면 빨리 가서 그것을 화장실에 가서 씻고 다시 옷을 갈아입으면 될 거 아닙니까? 그런데 이 오니얼 땡볕에 바지에다가 대변을 봤는데 냄새가 납니다. 그러니까 두툼한 바지로 갈아입습니다. 그렇다고 그 냄새가 감추어집니까? 모포를 둘렀습니다. 그 다음에는 요를 배에다가 걸칩니다. 그래도 4, 5월의 봄볕이 그 냄새를 못 맡게 할까요? 이불을 둘러쓰고 다닙니다. 이 정권이 바로 그 모양새입니다. 잘못을 했으면 빨리 사과를 하고 국민들께 죄송합니다 하면 될 건데 그 냄새를 감추기 위해서 그런 엉터리 짓을 하고 있는 거 바로 문재인 주사파들의 얘기올시다. 한 가지만 더 얘기하고 그만 나갈 겁니다. 제가 마지막 연사 아닙니까? 마지막 기르면 안 된다고 그러지 않습니까? 어떤 애견가가 강아지를 한 마리 데려왔어요. 너무 귀여우니까 우유에다가 젖꼭지를 붙이고 사람한테 수유를 하는 것처럼 그렇게 우유를 먹였어요. 그런데 강아지가 몸부림을 칩니다. 젖꼭지를 빨지를 않는 거예요. 그러다가 옆에 있는 우유병을 이렇게 건드려서 우유가 흘렀습니다. 그런데 방금 그 개가 그토록 우유를 먹기 싫다고 몸부림치던 그 강아지가 세상에 핥아먹기를 시작하는 거예요. 사람이 먹는 우유 방법하고 개가 우유 마시는 방법이 다른 거예요. 개는 핥아먹는 겁니다. 개는 절대로 그 버릇을 고치지 않습니다. 제가 왜 이 말씀을 드릴까요? 주사파 이 세력은 절대로 자기들의 본심을 잃어버리지 않습니다. 개가 핥아먹는 그 버릇 못 바꾸듯이 주사파들의 김일성 추종하는 그 정신은 바꾸지를 못합니다. 이제 국민들이 나서서 주사파를 때려 잡아야 됩니다, 여러분. 그게 바로 전초전이 이번 3월 1일 날 태극기 들고 우리가 만세를 부르는 것입니다. 이 태극기 들고 만세 부르는 이것, 우리 전광훈 목사님이 첫 번 주창자입니다. 그 대단한 기계 아닙니까? 모든 국민들, 문재인을 반대하는 모든 국민들은 3월 1일 날 문 앞에서 태극기를 들고 대한민국 만세를 외쳐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는 위대한 국민입니다. 우리는 건국 대통령 이승만, 부국 대통령 박정희를 탄생시킨 위대한 국민입니다. 따라서 아무리 주사파 정권 쟤들이 개가 몸부림치는 것처럼 몸부림치더라도 결국은 우리 대한민국은 한반도의 주인으로서 앞으로 천세 만세 이렇게 세계 우뚝 솟은 대한민국이 될 것입니다. 3.1절 날 국민 여러분 태극기를 들어 주십시오. 감사합니다.